한반도 최동단, 호랑이 꼴이라고 불려지는 호미곶. 이 일대는 매년 1월 1일 아침이면 해맞이 차량들로 가득 메워진다.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삼정리. 늘어나는 해맞이 차량들을 위해 구룡포와 대보를 잇는 4차선 도로 확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이다. 그런데 공사가 지금 중단된 상태다. 도로 확장 예정지에서 청동기 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주거지터와 다량의 생활 도구들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아침을 깨우며 장엄한 해돋이가 시작되는 이곳 영일만에서 아득한 세월 속에 묻혀있던 우리의 고대 문화가 3000년의 침묵을 깨고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지역에는 다른 동해안 지역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청동기 시대의 유적들이 곳곳에 남아있다. 바로 고인돌이다. 고인돌은 돌을 고여 만든 구조물이란 뜻으로 청동기 시대 영일만 일대에 형성됐던 찬란한 고대 문화를 보여주는 증거다. 고고학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테마는 국가의 형성 문제입니다. 그 국가의 형성 문제에 있어서 가장 최초에 이야기해야 할 부분이 농경 칠학이 어떻게 형성돼 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지역과 지역 간의 경쟁을 통해 가지고 도시가 되고 그것이 국가의 어떤 중심 수도가 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고고학적으로 또는 역사학적으로 또는 문화학적으로 인류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연구에 있어서 맨 처음 시작이 고인돌 사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표는 거석 기념물이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영국의 스톤헨지, 프랑스의 열석 등도 모두 선사시대 거석 기념물이다. 고인돌은 그 기원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분포 상황이나 형태 그리고 구조로 봐 동북아시아 지역이 세계 분포권에서 가장 밀집된 곳이다. 특히 시베리아에서 전해진 석상분이 우리나라에서 고인돌로 발전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한반도 주변에서는 산동반도 주변, 요동반도 등 중국의 동북부와 일본 규슈 지방까지 분포하고 있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나의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다. 최근에 나온 자료로서만 보더라도 동해안 지역의 그 청동기 시대의 문화, 그 청동기 시대의 문화라고 하는 거는 뭐 고인돌 문화도 있겠고요, 취락도 있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토기나 석기, 청동기 등으로 이제 나타나는데 그런 문화가 이 남해안 내지 일본으로 넘어가는 그런 중간 거점에 있다는 것이 최근 발굴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고인돌은 영국, 프랑스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약 7만 기가 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인 4만 기가 한반도에 분포돼 있고 그 크기나 형태 또한 단연 세계 최대여서 우리나라는 가히 고인돌 왕국이라 할 수 있다. 네 개의 받침돌을 세워 장방형의 석실을 만들고 그 위에 덮개돌을 올려놓은 탁자 모양의 시신이 땅속에 있는 것이 특징이다. 괸돌 없이 땅속에 시신을 안치한 무덤방 위에 바로 덮개돌을 얹은 것도 있는데 이런 형식을 무지석식 혹은 개석식이라고 한다. 바둑판식은 지상에 덮개돌만 노출되기 때문에 고인돌이 아닌 그냥 자연석으로 오인하기 쉽다. 2000년 12월 유네스코에서는 우리나라 고인돌을 세계문화유산에 등록했다. 종묘와 불국사에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6번째 등록된 세계문화유산이다. 전 세계 고인돌의 절반이 넘는 고인돌이 산재해 있는 한반도의 고인돌을 유네스코에서는 고대 문화 연구의 중요한 유적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뒤로는 어뢰산, 앞으로는 기계천을 내려다보는 완만한 경사면에 위치한 고즈넉한 마을, 기계면 성계리. 이 마을 곳곳엔 상당수의 고인돌이 남아있다. 이 마을 한 주민의 집안 담벼락녀. 따가운 초가을 햇살이 힘에 겨운 듯 엉겨있는 호박 넝쿨을 덮어쓰고 그 아래 고인돌이 있다. 고인돌이 있는 집은 이 집뿐만이 아니다. 한 집 건너 장독대 옆에도 뒷마당에도 고인돌이 있다. 성계리에는 마을 안에 7기, 마을 입구엔 쉼터에 3기 등 동네 안에만 약 10여 기의 고인돌이 눈에 띈다. 동네 사람들은 이 고인돌을 칠성바위라 해 신성시하고 있다. 집 안에 있는 것 또한 신성시해 집 밖으로 옮기지 않고 있다. 동네 이름 또한 옛날부터 칠성동이라 했고 별성자가 들어가는 현재의 성계라는 마을 이름도 칠성바위, 칠성동에서 유래하지 않았나 한다.
바위가 이제 이 동네 야인거라 하면 바위가 7개 있다고 칠성도이라 하거든요. 사람들은 그거는 내가 밭에 여 밑에 파면서 돌 고아 그 앞에 거만 가지. 본데 이 앞에 허리 꽉 채가 있는 거 파내버렸거든요. 성계리에 있는 고인돌들은 대부분 규모가 큰 것이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거대한 고인돌이 있다. 높이 4.8m, 둘레 15m로 성인 남자 12명이 양팔을 벌려 둘러서야 겨우 아우를 수 있는 크기다. 이 거대한 고인돌은 무게가 대략 200여 톤이 넘는 것으로서 영남 지방에서 가장 큰 고인돌이다. 경북 지역에서도 특히 이 기계 지역의 고인돌은 수량뿐만 아니라 그 규모 면에 있어서도 타 지역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계 지역의 이 칠성곡의 정상부에 있는 이 거대한 암석은 밑에 받침돌이 있는 걸로 봐서 고인돌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일만 일대에는 많은 수의 고인돌이 있었지만 산업화와 그다음에 경지 정리 등으로 많은 수가 훼손되었고 현재 이렇게 규모가 큰 고인돌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칠성곡의 정점에 세워진 이 고인돌은 안강 노당리에서도 잘 보이는 위치이며 기계와 안강의 중간 지점이다. 그리고 눕히지 않고 세워둠으로써 더욱 웅장하게 보이도록 했다. 아마도 타 지역을 압도하고 자기 부족의 위용을 과시하고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고인돌 아래를 자세히 살펴봤다. 이미 도굴이 된 듯 사람 하나가 충분히 드나들 수 있을 정도로 파여 있었고 불빛 아래 받침돌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이 거대한 바위는 받침돌이 있는 것으로 봐 고인돌이 분명하며 그 규모나 크기로 봐 세력이 상당히 컸던 족장의 무덤인 것으로 추측된다. 결국 이런 그 고인돌이라는 것이 땅 속에 묻혀 있는 무덤이 아니고 지상에 드러나 있는 무덤입니다. 지상에 드러나 있다는 것은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그 무덤을 인식하고 예를 들어서 저 무덤이 얼마 전에 죽었지만은 유명한 그 사람의 무덤이다. 우리의 지도자의 무덤이다. 우리의 영웅의 무덤이다. 이런 어떤 의식이 그게 표현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성묘라는 것은 물론 일반인들의 무덤도 조그만 무덤으로서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어떤 그 마을 공동체의 어떤 그 공로가 있는 사람, 어떤 상징물로서 지성묘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수천 년의 세월 속에서도 그 위용 그대로 꿋꿋하게 서 있는 고인돌. 이 거대한 고인돌을 고대인들은 어떻게 축조했을까? 우리 지역엔 유난히 거대한 고인돌이 많이 분포하는데 이처럼 거대한 바위를 옮기고 심지어 큰 바위에서 분리해 덮개돌을 만들고 수천 년 비바람에도 끄떡없을 정도로 고인돌을 축조하자면 석재를 다루는 기술과 운반 방법, 축조 기술 등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작진은 경기도 강화에서 매년 열리고 있는 고인돌 축제 현장을 찾았다. 그곳에선 고인돌 축조 과정이 흥미롭게 재현되고 있었다. 큰 바위 아래 여러 개의 통나무를 깔고 바위를 움직이다가 다시 통나무를 앞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바위를 운반하는 것이다. 목적지까지 운반한 바위는 받침돌에 흙으로 단을 쌓고 그 위로 옮기면 된다. 흙을 파내고 나면 받침돌이 드러나고 그 위에 덮개돌이 올려진 형태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다. 고인돌 축조 과정을 재현해 봄으로써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고인돌 축조는 작업 공정상 채석, 운반, 가공 및 조립의 3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여기엔 막대한 단합된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의 인원이 동원된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사회 규모가 상당히 발달된 공동체 생활에서만이 가능한 것이었고 사회적 협력 체계와 강력한 지배력이 존재했던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인돌이 축조되어 있는 지역은 상당한 세력을 가진 부족들이 집단을 이루어 생활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인돌의 덮개돌은 주로 가까운 바위산에서 채굴한 것으로 보인다. 고인돌과 멀지 않은 곳에 채석장으로 추정되는 바위산이 있고 바위산의 재질과 고인돌의 재질이 같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대적인 장비 없이 어떻게 거대한 바위를 쪼갤 수 있었을까? 남아있는 채석의 흔적을 근거로 역추정해보면 일단 바위에 작은 홈을 파서 거기에 나무 쐐기를 박고 물을 붓는다. 이런 식으로 여러 차례 반복하게 되면 나무가 물에 불어나면서 마침내 거대한 바위는 갈라지게 된다. 고대인의 과학적인 채석 기술, 그 지혜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영일만 지역의 고인돌 분포는 어느 정도의 규모일까? 제작진은 영일만 지역의 고인돌에 대한 자료를 가장 많이 지니고 있는 향토사학자 황인시 댁을 찾아갔다. 그는 영일만 일대의 거성 문화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조사하고 연구하고 있다. 많네 지금. 20여 년간 고인돌 관련 자료 사진만 500여 장이 넘었다. 여기는 어디죠? 내단리 멀만. 제작진이 직접 자료 사진을 모두 검토해 본 결과 지금까지 훼손된 고인돌이 200여 개가 넘는다. 요거 다 만들어놨어. 찾기 쉬울 기라. 향토사학자 황인 씨는 수많은 고인돌 사진 외에도 직접 발로 뛰며 확인한 이 지역 고대 문화재를 지도에 상세하게 표시해뒀다. 이 지도를 바탕으로 제작진은 영일만 지역 고인돌 분포도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재현해봤다. 이런 대단한 고인돌군만으로도 이곳 영일만 일대는 많은 사람들이 살았으며 그 문화 또한 대단히 찬란하고 규모가 컸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만큼 고인돌은 고대 문화를 유추하는 중요한 유적인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 영일만 일대의 많은 고인돌들이 파손되고 유실되고 있다. 문화재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고인돌을 방치하고 관리에도 소홀하기 때문이다. 1977년도에 이 지역에 와가지고 그 고인돌을 조사하러 다닐 때는 그 뭐 한 예를 들면은 그 상정 같은데 보면은 상정에서부터 그 중산 공당까지 밭을 그 쭉 연결을 해서 고인돌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꾸 이제 도로를 넓히고 다음에 이제 농 가운데에 있던 그 고인돌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그 밭 가운데 있던 것들을 농사에 방해가 되니까 그 농기계가 발달해가 경운기 같은 게 이제 들어오게 되니까 막 그 쉽게 구덩이를 파가지고 포크레인과 파가지고 묻어본다든지 아니면은 그것을 그 도로를 넓히면서 깨가지고 축대를 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은 거의 뭐 반톤 이상이 없어지는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노동력과 단합된 힘, 강력한 지배력이 있어야 가능했던 고인돌 축조. 이런 것으로 봐 고인돌이 존재한다는 것은 제법 규모가 큰 공동사회가 형성돼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사회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물질적, 정신적으로 발달된 사회였을 것이다. 동해안 지역에서 가장 많은 고인돌 분포 지역인 영일만 일대. 그렇다면 3000년 전 포항 지역은 아주 발달되고 역동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진한 12국 중 근기국에 속했던 영일만 지역. 훗날 사로국인 신라에 통합됐지만 이후 신라가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기획이가 영일만 지역에서 크게 번성했던 근기국이 그 초석이 됐을 것이라는 게 많은 역사학자들의 견해다. 포항에는 이미 근기국이라는 그런 나라가 있는 걸로 뭐 여러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게 근기국이든 다른 명칭의 국이든 간에 소국이죠. 소국, 고대국가 신라가 발달하기 이전에 소국이 있었다 하는 그런 고학적 증거가 최근에 포항 옥성리에 여러 차례 수년에 걸친 발굴 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포항 옥성리 78호 묘는 대체로 AD 2, 3세기경의 거라고 학자들이 이제 추정하고 있는데 옥성리 78호 묘에서 나오는 엄청나게 많은 철기들, 부장 유물들을 통해서 볼 때 그와 견줄 만한 그 똑같은 시기에 경주 사로국이죠. 신라 이전에는 사로국 지역, 경주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종합해 볼 때 포항의 그 여러 교육
특히 원거리 교역이라든가 대외 교류의 중요한 그 거점지 교역에 유리한 점은 오히려 경주보다 낮습니다. 영일만에는 또 다른 고대인들의 찬란한 흔적이 남아있다. 바로 고대 거성문화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암각화가 바로 그것이다. 문자가 없었던 선사시대, 바위에 그림을 새긴 암각화는 고대인들의 문화를 추정할 수 있는 역사적 문헌자료와도 같다. 제작진이 찾아간 곳은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바닷가와 인접한 야산인 곤륜산. 이 산 능선을 따라 조금 올라가면 좁은 계곡이 나온다. 곤륜산 기슭. 좁은 계곡을 사이에 하고 길이 약 3m, 높이 약 2m의 바위가 서 있다. 이 바위의 벽면엔 선명한 암각화가 새겨져 있다. 모두 일정한 모양을 하고 있는데 그 모양이 대단히 흥미롭다. 포항의 아주 독특한 다른 지역에서는 별로 찾기 어려운 그런 칠포리 암각화 유적은 다른 그 암각화 유적과 달리 수 킬로미터의 그 칠포리 일대의 해안가에서부터 내륙 골짜기, 심지어는 산구릉 정상부에까지 그 유적이 분포되어 있는 그야말로 한국 청동시대 암각화의 센터의 하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직사각형 모양에서 양 측면의 선이 안으로 휘어들어갔고 내부는 U자형으로 판했다. 그것을 다시 4개에서 6개의 선으로 분할했다. 그리고 각각의 칸마다 작은 홈을 3 또는 4씩 판했다. 방패 모양 같기도 하고 석검의 손잡이 모양 혹은 실패 모양을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아래 골짜기에는 이 바위에서 떨어져 나간 듯한 바위돌이 있는데 역시 같은 형태의 그림을 볼 수 있다. 계곡 이쪽 편, 땅속에 거의 묻히다시피 한 누워있는 바위 하나를 발견할 수 있다. 얼핏 보면 그냥 평범한 바위로 보일 수도 있지만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폭 약 1.5m, 길이 약 4m의 바위에 비좁도록 수많은 그림이 빼곡하게 새겨져 있는 것이다. 비파형 그림과 석검 모양, 특히 23개나 되는 여성 성기 모양이 현란하게 새겨져 있다. 이렇게 많은 여성 성기 모양을 바위 위에 새긴 것은 다산을 비는 고대인들의 풍속과 문화 때문이 아니었나 한다. 암각화의 여성 성기가 나타나는 것은 여성 성기가 가지고 있는 생산과 관련된 의미, 그것이 매우 강조돼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선사시대의 그 미술에는 주로 생산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표현을 하는데 주로 여성의 가슴이나 둔부나 성기 또는 남자의 성기 또는 남자와 여자의 어떤 그 성적 결합, 이러한 것들이 주로 많이 나타납니다. 이 칠포리 암각화에 나타나는 여성의 성기도 그러한 점에서 대단히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성기 암각화 중에서는 칠포리가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유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눈길을 끄는 것은 2개의 여성 성기 모양의 그림 사이에 끝이 뾰족한 석검이 새겨진 그림이다. 제작진은 포항 칠포리에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경북 영천 청통면의 암각화를 찾아갔다. 이곳의 암각화는
석검의 손잡이 모양을 하고 있는 칠포리 암각화와 거의 같은 형태를 하고 있다. 그런데 대단히 흥미로운 것은 영천 암각화에는 칠포리 암각화의 윗부분에 빗살무늬 짧은 선을 여러 개 새겨 넣었다는 것이다. 제작진은 다시 영천에서 좀 더 남쪽 지방인 고령 암각화를 찾아갔다. 고령 안화리 암각화 역시 칠포리와 그 기본 형태는 거의 같다. 양전리 암각화는 이보다 더 흥미롭다. 둥근 월을 중심으로 칠포리 건파형 암각화에 빗살 무늬를 윗부분 또는 삼면에 그린 암각화가 가득하다. 이 원 모양의 그림을 동심원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동심원은 풍요를 기원하는 의미를 가진 태양신을 상징하는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다. 단순함에서 복잡함으로 가는 미술의 흐름에 비춰볼 때 칠포리 암각화는 암각화의 기본형으로 볼 수 있다. 칠포리 암각화가 더 발달된 것이 영천 암각화이며 또 거기서 더 발달된 것이 고령 암각화가 아닌가 추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암각화는 칠포에서 시작돼 경주, 영천, 고령, 영주, 남원으로 전파됐던 것이 아닌가. 칠포리 암각화야말로 한반도 암각화의 출발점일 수 있다. 그런 만큼 칠포리 암각화는 선사시대 문화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아닐 수 없다. (1989년) 처음 발견된 칠포리 암각화와 같은 모양을 곤륜산 동쪽 능선 너머 계곡에서도 볼 수 있다. 곤륜산 맞은편의 농발산, 윷판 모양이 새겨진 바위를 덮고 있는 풀을 헤쳐보니 그곳에서도 같은 모양의 건파형 암각화를 발견할 수 있었고 곤륜산으로 들어가는 도로 옆 바위에서도 볼 수 있었다. 칠포리 암각화군처럼 일정한 모양을 한 암각화는 기계면 인비리 고인돌에도 새겨져 있었다. 제작진은 지역 역사학자인 황인 씨와 함께 기계면 인비리 고인돌을 찾았다. 황인 씨 말에 의하면 원래 이곳엔 20여 기의 고인돌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는 겨우 12기 정도가 남아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농지 정리를 하면서 한 곳에 모아둔 것이다. 고인돌의 암각화가 그려진 것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이 고인돌은 1985년 처음으로 발견된 후 한국식 암각화의 성격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암각화가 그려져 있는 측면은 길이 1.7m, 폭 1.4m 정도의 장방형 평평한 면이다. 그림은 덮개돌의 우측 상단과 하단에 그려져 있다. 그림을 좀 더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탁본을 해보기로 했다. 그림의 형태는 마제 석검 2자루와 마제 석촉 한 점이다. 제일 큰 석검은 칼문 밖으로 칼집이 그려져 있어 속의 칼과 겉의 칼집이 함께 보이게 돼 있다. 두 번째 석검은 크기만 조금 작고 모양은 거의 같은 형태를 하고 있다. 석촉은 아래쪽 부분이 희미해 뚜렷하지는 않지만 밑면이 약간 안으로 들어간 이등변 삼각형의 형태를 하고 있다. 인비리의 이 암각화는 고인돌의 무덤 덮개돌에 그려진 것이기에 죽은 자의 부장품을 그린 것이거나 장래의식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고대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그 칼의 모양이 실제 무덤에서 고인돌에서 나오는 그 칼의 형태하고 거의 같은 모양입니다. 실제 이 칼이라는 것은 석검이라는 것도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실제 그 물건을 보고 제작한 사람이 아니면 좀 그렇게 그리기가 힘든 형태이기 때문에 후대에 그려진 그림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이 고인돌 시대 사람이 어떤 그 의식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 칼이다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역시 그런 그 고인돌, 그 인비리에 있는 그 칼이 그려진 그 고인돌이 그 칼을 2자루를 이렇게 상징화함으로 해서 이 무덤에 묻힌 사람의 신분을
상징적으로 표시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비리 고인돌에서는 1985년 발굴 당시 마제 석촉과 석검이 발견되기도 했다. 고인돌의 암각화가 그려진 경우는 전국에서도 드문 것으로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그럼에도 이 고인돌 역시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고 더구나 보호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않아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 걱정이다. 영일만 일대에서는 칠포리와 인비리처럼 석검 모양 혹은 석검의 손잡이 모양, 즉 건파형 암각화 외에도 매우 흥미로운 암각화가 발견됐다. 청하면 신흥리 뒷산, 계곡을 따라 산능선을 올라가는 돌산의 중턱에 안반이 있다. 이 안반의 아랫부분에는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사시사철 항상 물이 나오고 있다. 마치 소변을 보고 있는 여성의 성기처럼 말이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오줌바위다. 이 오줌바위에는 특이하게도 수많은 성혈이 있다. 더욱 특이한 것은 이 성혈들이 선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우리나라에서 9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새로운 연구 동향의 하나로 이 성혈이라고 보통 말하는 바위구멍에 대해서 별자리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러한 별자리로 볼 수 있는 바위구멍들은 바위구멍으로서 고인돌에 나타나는 것들, 이것이 주 연구 대상이 되었는데요. 90년대에 이 신흥리 오줌바위의 존재가 알려지고 그다음에 여기에 나타나는 이 바위구멍들의 특징으로서 바위구멍과 바위구멍 사이에 연결되는 성각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결되는 성각이 있다는 것은 바로 밤하늘의 별자리와 이 바위구멍을 별자리로 인식했다는 것의 확실한 증거로서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 선사시대는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는 깨끗한 밤하늘이었을 것이기에 고대인들은 별자리를 지금보다 또렷하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냥 밤하늘에 별이 흩어져 있는 상태로 나타낼 수도 있겠지만서도 이것을 연결해 가지고 별자리로 인식했다는 것은 이 유적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북쪽 하늘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천문대 역할을 하는 곳으로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유적에서도 그 유래가 드문 예로 볼 수 있는 곳이 신흥리 오줌바위 유적입니다. 북두칠성을 활용하면 계절과 절기를 예측할 수 있듯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북두칠성은 고대의 시계라고 할 수 있다. 절기를 알아야 언제 기온이 올라가고 비가 오는지, 언제 씨를 뿌리고 거둬들여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다. 바위에 유판형 암각화를 새겨넣고 계절의 변화를 알며 농사에 필요한 점을 찾던 것이다. 점성술을 알고 벼농사를 지었던 청동기인들. 당시의 농경은 어쩌면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발달됐을지도 모를 일이다.
경주 박물관에는 몇 년 전 포항 영일만 흥환리 앞바다에서 발견된 마제 석검 하나가 보관돼 있다. 특이하게도 육지가 아닌 바다 밑에서 발견된 마제 석검을 보기 위해 제작진은 박물관 측의 협조를 얻어 유물이 보관돼 있는 지하 수장고로 내려갔다. 카메라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낸 마제 석검. 수천 년이란 오랜 세월 동안 바다 밑에서 잠들어 있던 것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깔끔한 모양을 하고 있다. 이런 유물들을 통해 선사시대 고대인들의 생활상과 문화, 나아가 그들의 미의식까지 엿볼 수 있는 것이다. 흥환리에서 발견된 마제 석검과 호음자기는 스쿠버들이 우연히 발견한 것이다. 흥환리 바다 밑에는 수천 년 전 고대 문화의 신비를 안고 있는 더 많은 부장품이 수장돼 있을 것이라고들 한다. 이로써 흥환 앞바다는 고대에는 육지였음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거의 한 100m 정도. 그만큼이요? 100m 정도가 육지였다고 보는데요. 저 위로 올라가면 좀 더 나간 지역도 있고, 그거는 이제 요 지역의 형태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틀리죠. 영일만을 형성하는 곳은요, 청동기 시대 이전에 육지로 되었다는 증거가 흔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는 서서히 바다가 침입하여 바다가 많이 확장됐다고 할 수 있고요.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은 청동기 시대 이전의 육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작진은 흥환리 앞바다로 수중 촬영을 가기로 했다. 배를 타고 가을 햇살이 눈부시게 부서지는 영일만을 가로질러 찾아간 흥환리 앞바다. 수중 촬영팀이 바닷속으로 들어갔다. 장화를 거꾸로 세워둔 모양의 재미있는 돌도 보인다. 여기저기 보이는 바닷풀과 성게, 불가사리. 이것만으론 여느 해안의 바다밑과 차이가 없어 보인다. 조금 더 멀리 가보니 바다밑 안반에 난 크고 작은 둥근 모양의 구덩이 수십 개가 카메라에 잡혔다. 어떤 것은 꽤 깊게 파인 것도 있다. 도저히 자연적으로 생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구멍을 보면요,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아마 인류가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 왔다고 보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은 화구는 그보다 수백 배나 더 클 수가 있고요. 또
화산 활동기에서 기포가 나간다 그러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이 필요하게 만들어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대는 주거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과거엔 육지였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구덩이들은 물을 가둬두고 잡아온 고기를 저장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화로횟집의 어항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하고 추정해본다. 수직으로 파내려간 크고 작은 구덩이 외에 계단식 지형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제작진이 간 그날은 바다 밑이 흐린 관계로 아쉽게도 카메라에 담을 수 없었다. 그 형태가 보면은 물속에 들어가 보면은 그러니까 요 지역 같은 경우는 물속에 들어가 보면은 한 6m, 7m 정도 들어가면 이 돌이 이 계단 형태 좀 돌도 있고 계단 인공적 그거는 사람이 손이 안 대고는 그렇게 만들 수가 없는 돌이거든요. 그런 돌에 계단이 제가 있고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또 이제 이 돌 짜임새가 거의 뭐 사람이 그렇게 안 하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형태가 돼 있다. 선사시대의 흔적들이라고 추정되는 아주 특별한 지형의 흥환리 앞바다. 더 많은 고대 유물들이 수장돼 있을지도 모르는 이 바다 밑을 앞으로 더 조사하고 발굴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거대한 고인돌과 암각화군이 있는 포항 지역에는 또 하나의 청동기 시대 거성 문화가 남아있다. 바로 선돌이다. 얼핏 보면 고인돌과 비슷해 보이지만 고인돌과 달리 지석이 없고 주로 세워두었다는 것이 고인돌과는 다름을 알 수 있다. 가공하지 않은 큰 돌을 세워놓은 것으로 부족 간의 경계석이거나 분묘 또는 부족의 기념물로 추정되며 현재 포항 지역엔 모두 4기가 발견됐다. 여기에 이 선돌이 있다 하는 것은 이쪽에 보면 신강이 굉장히 덜이 늘습니다. 늘러서 그 사람 살기가 좋고 옛날에는 이 중간중간에 보면은 전부 뭐가 있었느냐 하면 고인돌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뭐 훼손해보고 묻어뿌리고 그다음에 깨어가지고 이것을 그 축대로 쌓아뿌리고 막 거의 없어졌습니다만서도 그래서 이 선돌이 있는 곳에는 항상 그 고인돌이 많이 있습니다. 포항시 북구 신광면 만성리의 선돌. 마을 입구에 세워져 있으며 높이 2.5m, 폭 1.5m, 두께 약 1m다. 만성리의 자연불학 이름은 선돌마을이었다. 지금도 동네 청년의 명칭은 만성리 청년회가 아닌 선돌 청년회로 되어 있다. 이곳에서도 선돌 앞에서 매년 정월에 제사를 지내는 의식이 지금까지 행해지고 있다. 음력으로 정월 열날 저녁에 그 이제 예적에는 기도로 며칠 하느냐 하면 재원을 해주면 일주일 합니다. 남구 동해면 도구리 동해초등학교 교정에도 선돌이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길쭉하고 오각형의 기둥 모양을 하고 있다. 원래는 큰 동네에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학교로 옮겨졌는지는 알 수 없다. 다른 하나는 동해면 신정리 마을 입구에 서 있다. 이 지역에는 옛날부터 도구리에 할매 짝지돌이 있고 신정리에 할배 짝지돌이 있다고 전해져 왔다. 그러나 도구리에는 앞서 본 선돌, 즉 할매 짝지돌이 있었으나 신정리에서는 돌은 찾지 못했는데 마을 앞 논 가운데를 지나는 수로의 보를 막는 데 묻혀있던 것을 지난 93년에 발견하게 됐다. 전해져 오던 얘기 속에 큰 돌을 찾은 마을 사람들은 오랜 세월 수로에 묻혀있던 돌을 마을의 수호신으로 동네 입구에 세웠다. 이 돌은 높이 2.4m, 밑면 둘레가 1.5m로 동해초등학교의 할매 짝지돌과 그 크기와 모양이 흡사할 뿐만 아니라 석질도 같아 전해오던 이야기대로 할배 할매 한 쌍임을 알 수 있다. 선돌은 고인돌과 같이 청동기 시대가 부족사회였음을 말해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유물인 것이다. 포항 지역엔 청동기 시대의 생활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유적인 고인돌과 암각화, 선돌뿐만 아니라 당시의 주거지가 많은 곳이다. 영일만 지역에 있어서 이런 그 무덤에만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집터에서도 그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인돌이 사용되던 이 시기의 집터는
막 핵가족이 살 수 있는 막 현대적인 관계로 이야기하면 뭐 5인 가족이 살 수 있는 그런 작은 주거지들이 아니고 집터가 아니고 아주 그 대가족들이 살 수 있는 큰 형태의 집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시기에는 막 대부분 큰 게 한 개 집을 지어 가지고 그게 이제 모든 막 결혼한 사람들이든 막 전부 다 결혼하는 형제들이든 전부 다 같이 동거하는 그런 형태의 주거 생활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거지는 주로 방형과 장방형의 평면 형태이고 대부분 벽면을 따라 디귿자 모양의 구가 설치돼 있고 내부에도 주현이 만들어져 있다. 제일 잘 남아있는 집자리인데 지금 평면 형태는 방형에 가깝습니다. 지금 길이가 한 440에 너비가 400 정도 되거든요. 제일 깊은 깊이가 지금 한 80cm, 그러니까 경사가 높은 부분이 지금 잘 남아있는 상황인데 저게 한 80 정도 되고요. 이쪽 낮은 부분 한 40 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기둥이 지금 보신 대로 바닥에 지금 5개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 4개만 기둥이고 이쪽 그 북서모서리에 있는 거는 지금 그냥 구덩이에요. 근데 이 구덩이의 성격은 지금 확인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저런 위치에 있으면은 저장 구덩이일 경우가 많은데 지금 저 안에서 뭐 이렇게 곡식이라든지 뭐 탄화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확인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거는 뭐 어떤 걸로 쓰였다라고 얘기하기는 지금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구룡에 입지하고 있는 집자리의 특징이 지금 안에 이렇게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 이 집자리도 마찬가지로 벽 아래에 이 배수로가 다 설치가 돼 있으면서 이 모아져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외부 배수로도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제작진은 어렵게 경북문화재연구원 측의 협조를 얻어 포항 지역 일대 청동기 시대 주거지에서 발굴된 유물들을 촬영할 기회를 가졌다. 이곳 삼정리에서는 총 60여 동의 대규모 청동기 시대의 주거지와 영일만의 청동기인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여러 형태들의 신발형 토기와 붉은 간토기 등의 토기가 발굴됐다. 깊고 오랜 침묵을 깨고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 고대 유물들은 수천 년이란 거대한 시간을 뛰어넘어 아득한 고대인들의 신비스러운 숨결을 느끼게 한다. 발굴되는 주거지에서는 이런 유물들 외에도 불에 탄 나무 기둥도 발견되고 있다. 학계에서는 포항 지역엔 현재 발굴된 주거지터 외에도 청동기 시대 주거지가 더 많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그래서 뭐 그 당시 이런 다양한 주거지의 형태라든지 입지라든지 그리고 고인돌의 그 분포하고 있는 그 수를 볼 때는 이 지역이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 갖추어졌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서 바다에 있고, 그죠? 이 포항에 많이 있으니까 그런 어로 활동을 할 수 있고, 다음에 형산강이 그 만으로 유입되고, 또 그 형산강 좌우로는 산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이 많은 고인돌을 남기게 된 원동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많은 고인돌과 선돌이 있고 타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암각화가 있고 별자리를 나타내는 성혈이 있고 대규모 주거지가 있는 곳 영일만 일대. 3000년 전 청동기 시대 이 지역은 정착 생활을 하면서 천체를 관측하고 부족을 이루어 농사를 짓던 대규모 공동사회가 형성됐던 곳이다.
동북아시아 최대의 고인돌 밀집 지역인 전북 고창과 전남 화순, 경기도 강화군. 이곳의 고인돌은 지난 2000년 이미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 한반도 고인돌이 세계의 보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다. 이곳은 전남 순천의 고인돌 공원이다. 순천 지역에 흩어져 있던 150여 개의 고인돌을 한 곳에 모아 복원해 공원을 조성한 것이다. 평일인데도 사람들이 많았다. 움집 모형과 고인돌 축조 과정을 모형한 전시실 등 흥미를 끄는 것이 많다. 특히 학생들이 고대사 공부를 하는 산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지금 수암댐 스물주구 내에서 저희들이 이전 복원하고 150기를 지금 15,000부제 조성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가려고 한 10여 년 좀 됐는데, 지금까지 그 많은 학생들이 수학여행이라든지 소풍이라든지 와서 저희 배우고, 이 역사, 그 선사시대 역사 교육은 아주 귀중한 자료로 지금 많은 이 학생들이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고창 고인돌공원 역시 입구부터 이곳이 고인돌 공원임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특색 있고 멋스럽게 꾸며놨다. 강화에서도 고인돌 축제가 열린다. 이 축제에서는 돌 화살촉을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 행사도 열린다. 유치원생 어린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흥미롭게 체험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화순과 고창, 강화의 고인돌이 수적으로 많기 때문에 유네스코에 등록된 것은 아니다. 자치단체에서 그만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타 지역에 비교한다면 고대문화 연구에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지닌 영일만 지역의 고인돌과 암각화 등의 거성문화의 유물들은 천대를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보니 이를 문화재로 여기지 않았다. 무관심 속에 그저 방치해둔 수많은 고인돌들. 표지판 하나 없으니 주민들이 고인돌을 단순한 자연석으로 알고 훼손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고대인들의 삶의 흔적인 거성문화를 통해 그들의 생각과 생활상 그리고 사회상을 알 수 있다. 거성문화의 꽃 고인돌과 암각화, 선도를 따라가다 보면 역사가 기록되기 이전에 살았던 고대인들과 시공을 뛰어넘어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나라 근대화를 이끌었고 21세기 첨단 과학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고 있는 포항시.